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이상이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커피앤톡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 사연을 들으며 나쁜 일들에 대해 함께 욕할 때도 있었고요. 일이 잘 풀린 사연들을 들으며 가장 통쾌해했던 날도 있었어요. 고통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상하게 연대감이 생기네요. 그러던 중 문득 제 지난 상처도 떠올랐어요. 저도 괴로웠던 시간이 있었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시절이었지만 저와 같이 사연 많은 사람들도 삶을 잘 살아내고 있고 용기를 얻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써봅니다. 파렴치한 전 남편 이야기인데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용기를 얻게 될 거예요. 그래도 하늘은 제 편이었다는 걸 알아두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혼을 했어요. 전 남편은 식품 가공업체 사장이었고 저는 처음에 대기업을 다녔습니다. 전 남편이 제가 다니던 회사의 하청업체였고 일적으로 회의를 자주 하다 보니 눈이 맞아 결혼까지 무난히 잘했습니다.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낳았죠. 첫째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계속 일을 했었지만 둘째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저도 힘을 쏟아 엄마 없이 크는 첫째가 너무 속상해서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아이만 키웠는데도 15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긴 동안 동안 남편의 회사를 잘 키워 점점 더 몸집을 키워 더 큰 회사로 만들었어요. 정말 승승장구, 말이 딱 이었죠. 그런 남편 덕분에 저도 부족함 없이 잘 살았습니다.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리 가족은 잘 살았어요. 우리 부부는 같이 사는 동안에 사이가 좋았고요. 전 남편은 아이를 좋아해서 그런지 전형적인 좋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왔어요. 어릴 적부터 아빠와 아이들이 유대감을 쌓지 않으면 커서는 어색해서 아빠를 찾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제게 말 못하는 비밀들이 참 많은데 아빠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게 없이 속을 다 보였던 그런 사이였어요. 얼마나 아빠가 노력했는지 아시겠죠? 전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가족 여행도 많이 다녔고 매 기념일마다 좋은 선물을 많이 해줬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시부모님도 시골에 사셔서 큰 시월드 같은 게 없었고 우리 집은 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결혼 잘했다는 말을 엄청 들었고 부러움과 질투도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그것도 행복이었어요. 생각했는데 행복이 계속될 줄 알았죠. 그러나 어느 날 전 남편이 제 뒤통수를 치더군요. 여보, 고백할 게 있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건데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이혼. 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바람 폈어. 어떻게 우리 가족을 놔두고 바람을 필 수가 있어? 저는 사실 남편이 그저 술집 여자나 어린 여자를 건드려서 일이 꼬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디서 들었는데 돈을 잘 버는 남자들은 무조건 한 번씩은 바람을 치던 남자의 바람은 진짜 바람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면 다시 돌아온다고 한 번은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미안해. 그런데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애가 있는데 나를 원해? 그 애 옆에 있어 주어야 해. 벌써 15년을 혼자 자랐어. 더 이상 나도 지체할 수가 없다고. 15살. 그럼 우리 큰애랑 동갑 아니야? 그럼 두 집 살림을 해온 거야? 아주 오래전부터 미안하지만 맞아. 그 애도 우리 큰애랑 같은 나이야. 지금까지는 당신이랑 살았으니까. 이제는 그 집에 가서 살고 싶어. 그 애들한테도 이제는 번듯한 아빠 노릇을 해주고 싶다고. 그동안 아빠 없이 많이 힘들어했어. 그럼 우리 애들도 아직 애야. 당신 나랑 이혼하면 우리 애들도 아빠 없는 애들이 되는데 왜 우리 애들은 생각을 안 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른 거냐고. 그럼 어떻게 일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지금까지 너랑 살아줬잖아. 나도 그 애들도 더. 이제는 내가 양보해야 해. 그때 남편은 우리 가족 따윈 안중에도 없었고 상황이 너무 서운하고 답답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돈 있는 남자들은
조심시켜야 한다는 말을 이해했어. 이혼을 해주면 위자료를 두둑이 챙겨줄 거라고 말하세요. 내가 최대한 맞출 테니까. 그런데 위자료는 생각할 거 없어. 나는 이혼하지 않을 거야. 그 여자한테 가서 말해야지. 당신 포기하세요. 조강지랑 살아야지. 어떻게 바람난 여자랑 살아. 말하지 마우.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나를 그만 놓아. 아이들이 날 원한다면 애들을 데리고 와. 애 내가 키울 테니까. 4개의 애들을 키우지. 내가 친모처럼 정성스럽게 키울 테니까. 그 애들을 데리고 와서 조금은 힘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어도 우리 아이들을 아빠 없는 아이로 남길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애들까지 다 제가 키웠지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 아픈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말이야. 진짜로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이제는 당신과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고. 나는 그 집에 가서 살고 싶다는데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계속 자극하지 말아줘. 자꾸 그렇게 하면 확실 자료조차 주지 않겠어. 알았어. 그럼 나에게 이혼 얘기를 꺼내지도 마.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건 알아두고. 아무도 좋아라고 이혼을 해달라. 불륜을 하고 부정한 이유로 생긴 아이들까지 남들이 시선을 따라 신경 쓰며 살아보라고. 나는 이렇게 쉽게 이혼하지 않을 거야. 주면 위자금을 주겠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했다가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했다가 제게 대달 볶았어요. 제가 미쳤다고 이혼을 해줍니까? 그녀를 잘 살게 하려고 이혼을 해줍니까? 평생 둘 사이에 불륜 남녀를 하라고 했어요. 이혼 안 해주면 그렇게 될 거니까요. 마음을 굳게 먹었죠.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금전적인 지원을 끊었습니다. 제게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까지도 천하의 상놈이었던 제 전 남편이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봐야 할 일일 줄 알았고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나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집안 문제라서 어디로 가서도 말할 수 없었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여자에게 미치게 된 전 남편은 본처와 아이들에게 모든 지원을 끊는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집에 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왔어요. 사모님, 집에 계셨네요. 사장님께서 연락은 안 받으셔서 일단 와봤는데요. 집 내놓으신 거 맞죠? 집 보러 왔는데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집을 내놓은 적 없는데요. 잘못하신 거 아니세요? 지할 생각 없는데요. 사장님께서 며칠 전에 집을 내놓으셨어요. 빨리 팔아달라고 하셨는데요. 아이 얘기 못 들으셨어요? 네, 아니요, 전혀요. 그리고 저희 집을 내놓을 일 없으니까 이만 나가주세요. 이 인간이 저 몰래 집도 팔려고 했던 거예요. 전 남편한테 전화를 걸으니 어이가 없는 소리를 합니다. 집도 4명이 차도 4명이자. 그러니 집도 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요? 아니야. 어차피 내가 돈을 벌어서 산 건데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뭘 그래? 다 팔아서 당신 밑에 나한테 할게 얘기니까? 그런 줄 알아? 뭐, 나를 당신 밑에 남았게 할 거라고? 당신이 벌어서 당신이 산 집이라고? 그럼 나는 뭐, 집에서 놀았니? 나가 집에서 당신 빨래하고 당신 밥 해주고 그런 건 벌써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건 법정에서 배우자. 이혼하자니까. 왜 사람들이 지옥까지 하게 만들어? 내가 이혼해주면 위자료 2기 준다고 했어? 안 했어. 이혼을 안 해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누가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이 집을 팔면 나만 길거리에 남았게 되니 우리 애들은 어디서 살라고? 도대체 왜 우리 애들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됐고. 내 말 알아들었으면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사인해. 이혼만. 그 집에서만 살게 해주면서 국물도 없이 살게 해줄 테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악해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화가 나서 손이 벌벌 떨렸어요.
처자식이 한평생 살았던 곳이고 이 집이 없으면 더 이상 갈 곳도 없다는 상황을 알면서 처자식을 내쫓으려 하다니요. 그때 얼마나 전 남편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혼한다는 상황을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저 혼자만 전전긍긍하고 걱정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할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이런 일을 왜 저만 당해야 합니까? 죄를 지진 않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그 상간녀를 찾아갔습니다. 전 남편의 회사 비서에게요. 사정해서 그녀 주소를 얻어서 그녀의 집에 갔다. 제가 살던 집보다 훨씬 좋은 동네에 더 큰 집이 있었어. 돈을 벌어서 제게 주었던 돈이 전부는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마치 세컨드인 것처럼 너무 더럽게 느껴졌어. 그때 그 상대방이 집을 나오고 있었는데 화가 나서 머리카락을 잡아 뽑아버렸어. 그러자 난 너무 분해서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녀의 아이와 전 남편이 그 상황을 보았어. 아이를 잠시 밖으로 나가라고 시키고 전 남편이 나에게 가서 뭐냐, 내가 뭐 하는 사람이야? 여기까지 왜 따라와서 이혼하자는 말을 못 알아들겠어? 찌그러져 살 것이야. 여기서 왜 있는데? 우리를 버리고 왜 당신은 잘 살고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찌그러져 살아야 해? 우리 애들은 어떤 죄로 아버지를 잃어야 하는 거야? 죄는 당신과 나 둘 다 범했는데 왜 내가 조용히 살아야만 하죠? 내 앞으로의 삶은 당신과 이혼하고 나 혼자 잘 살 것이라는데 왜 이러세요? 아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앞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무슨 짓인가요? 당신 자신의 삶만을 살고 싶다면 아니,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돌보고 책임져야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버지로서도 그러는데 맞아요. 내 말이 정말 옳아요. 이제부터 저 집안에서 아버지로서로 행동하지 않겠어요. 자세는 저희에게 찾아오지 마세요. 알겠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실제 자손에게 예의를 갖추는 게 중요한데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는지요. 그냥 제가 양육하는 거니깐 여기서 떠나자고 해요. 여보, 진짜 깜짝 놀라게 만드네요.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에 따라 자녀들이 더욱 더 지켜본다고요. 꼴보기 싫어져서 양육비도 받고 싶으면 입 좀 닥치고 조용히 좀 살아야 해요. 아줌마가 뭐 잘못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는 지금부터 낳은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들을 당신이 데려갈 이유는 없습니다. 뭐라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남편을 키우려고 친자식을 버리는 거라니. 당신 진짜 미쳤니? 그래, 나 미쳤으니까. 이혼할 거면 연락하고 와. 그 전에는 나 찾지 마 알겠어. 남편은 나를 억지로 끌어냈고 나는 바닥에 내 동지랑 쳐져서 버려졌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친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을 키우려고 내 자식을 버리다니 그 인간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해. 생각했어요. 상식적으로. 안 돼요. 미쳐도야 무슨 일인가 싶은 게 친자식마저도 남의 자식을 사랑하는 건 미쳤어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 안타까우니 애도 없이 울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생각하니 우리가 더 애절해지네. 우리 아이들이 상처 입을까봐 눈물이 넘쳐서 사람들 눈치나 걱정 안 하고 너무 화가 나서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무례하게 스르르 했더니 모든 것이 아프고 눕다가 나도 모르게 큰딸이 그랬대요. 엄마 아빠가 이제 우리를 버릴 거라고 제정신이 날아가서 남자랑 살기로 했다며 그렇게 집과 차를 팔고 우리를 무력자로 만들었어. 어떻게 알았대요? 엄마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었지만 아니야. 아빠가 미쳐버렸어. 엄마도 될 걸 몰랐어요. 아빠는 지금 신경이 몽땅 안 돼 있어 정말. 그래도 우리 아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아빠 없이 우리가 왜 이젠 무능력한 걸까 마연도 되나요? 돈을 잘 벌 수 있으니까 걱정 마. 알았지?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고 앞으로 나 학원에도 못 다니게 되면서 나는 미대에 가고 싶은데 내 학원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가 벌어서 키워줄 거야. 걱정 마. 울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절대로. 어떻게 아이들이 우리 부부가 이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미친 사람의 정신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보람있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편 새끼 따위 없어도 우리는 잘 사는데 내가 남편을 보내주지 않는 이유는 단지 그를 벌주고 싶어서라는 것뿐이야. 하고 싶었던 게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비상금을 챙겨둔 돈이 꽤 있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잘 벌어도 뒷주머니를 차고 있어야 된다며 아는 선배가 조언을 해줬었는데 그 돈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어요. 그 돈으로 가지고 있던 팔찌, 반지,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와 금 가방을 다 팔아서 조그만 집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얘들아, 비록 집은 작아졌지만 엄마가 너희 생각하는 것은 결코 작아지지 않았어. 엄마가 아빠 몫까지 최선을 다해 너희를 제대로 키울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기죽지 말고 너희가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살아. 알았지? 그래도 그전보다 우리가 못 먹고 못 쓰고 못 입는 건 사실이잖아. 엄마 괜히 센 척 안 해도 돼, 우리도. 우리가 키우느냐고 돈을 벌어본 적 없는 엄마가 어떻게 아빠만큼 돈을 벌 수 있겠어?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엄마만 무리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최선을 다할 거야. 엄마의 인생 목표는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야. 너희들은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살아. 애들한테 센 척은 했지만 사실 할 수 있는 게 의외로 없었어요. 우리 애들을 먹이고 살려야 해서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았지만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험도 15년이 지난 지금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죠. 사무직을 그만두고 아침에 우유를 배달하며 낮부터 늦은 밤까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다 보니 옛날처럼 아이들을 키우기에 어려웠어요. 단지 먹이고 옷을 입히는 정도였죠. 결국 학원도 다 끊어야 했어요. 우리 첫째는 엄마가 가난해서 더 이상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없었고 둘째도 학원에 다니지 않아서 성적이 나빠졌어요.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집안 상황을 잘 알아차렸기 때문에 스스로 용돈을 벌겠다고 하고 엄마 역시 가난한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도 아이들에게 죄송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이 사춘기 시기여서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알 수 없어서 두려웠어요. 엄마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막지 않겠지만 공부를 좀 더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다른 애들은 학원에 새벽까지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고 해요. 공부하는 것이 어려운데 동급생들을 따라잡으려면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해. 용돈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나의 용돈을 스스로 벌고 싶은 거야. 엄마가 많이 돈을 벌어주신다면 이렇게 힘든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아빠는 바람 안 피우시고 못해도 이렇게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잖아. 이건 모두 엄마와 아빠 때문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이건 모두 엄마와 아빠 때문이야. 내 말 맞아? 엄마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신다면 너는 이렇게 힘들지 않고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성적도 좋아질 거야. 미안해. 엄마가 더 노력할게. 짜증나. 뭘 또 그렇게 쫄고. 엄마랑 말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사춘기가 오면서 애들은 무슨 얘기만 하지. 제 원망과 아빠를 원망하고 짜증으로 대학생들이 되는 거야. 일수였죠. 한동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으로 감싸주라는 말에 정말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대했어요. 저는 신을 믿지 않지만 하루하루 기도를 안 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발 우리 아이들이 잘 크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방황을 짧게 끝내고 다시 착하고 착실한 아이들로 돌아오길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빌면 어떤 신이든 제 간절함에 응답해 주실 거라 믿었어요. 전 남편이 집을 나간 지 몇 달이 흘렀어요. 그 뒤로도 그 인간은 한 번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쫓아낸 자식이 걱정도 안 하는 것을 보니 최악임을 입증한 것 같아요. 그 인간을 밉지만 아까워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미워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런 상황을 겪고도 저는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일을 하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어요. 돈이 부족해서 다친 것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죠. 다행히 젊을 때 보험에 가입해뒀던 덕분에 치료비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일할 상태가 아니어서 형편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아이에게 학비와 급식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버렸어요. 엄마는 등록금이나 급식비를 못 내면서 행정실에서 찾아와서 등록금을 내달라고 했어요. 급식도 못 먹었다는 말이죠. 현실적으로 돈이 부족해 우리는 이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너를 찾아왔어. 미안해. 엄마가 깜빡하고 돈을 못 냈네. 엄마가 빠른 안에 낼게. 급식도 못 먹어서 배고프겠네. 여기 앉아 있어. 엄마가 빨리 밥 차려줄게. 아, 됐어. 나 아르바이트 가야 해. 엄마는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우리 아직 미성년자야. 어른이 도움이 필요한 나이라고 알았어. 미안해. 엄마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네 잘 키울게. 바로 나가야 해. 그럼 저녁밥 맛있게 해놓을 테니까 바로 와. 알았지? 사실 돈이 없어서 급식비 못 냈던 게 맞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일은 기다려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돈 문제는 어디 가든 냉정하게 제가 좀 더 서둘러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 쳤던 터라 일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이미 지인들과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돈을 빌릴 때도 마땅히. 자식의 문제로 마음이 급한데 자존심이 뭔가 중요한 건지 결국엔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전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아, 뭔가 전화 다 했대요. 왜 이제서야 이혼을 하자는 마음이 들었는지. 그래서 연락한 게 아쉽게도 이혼 얘기를 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고 나 자신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라 애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 내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도 당신이 아빠니까 애들이랑 급식비에 대해서는 돌아가지 않겠어요. 아니야. 왜 난 이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화하지 말라고 한 건지 돈 달라고 전화했냐. 그러니까 이혼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돈 달라고 전화한 거 맞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돈이 아니라 애들이 필요한 돈이라고. 인간아, 이혼을 하든 말든 아빠로서 역할을 해야겠지? 애들의 학비와 급식비에 대해서 그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 어떻게 친자식이 그렇게 몰랐을까요? 놀라게 하는 척하는 나는 어머니와 같이 있는 아이들한테 한 푼이라도 아까운 학교 등록금과 급식비가 10번이라도 아까울 거라고 이러는구나. 아이야 이혼을 할까도 하고 다른 어려움이 있어도 전화하지 마라. 네가 알겠니? 아저씨는 계속 우리를 무시했어. 정말 비참했습니다. 같이 살 때는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때의 사람은 이제 제 정신이 아닌 남편도 아니고 아이들의 아빠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무슨 상황이든 다시는 남편 아만에게 절대로 하소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죠? 지금 어린이들의 학비와 급식비를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발목이 없어서 돌아다니며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예전에 살았던 선배의 동네에서 장사를 하던 것이 떠올랐고 그분께 빌려 애들의 등록금과 급식비를 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얼마 후 몸이 조금 회복되자 단기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했고 백화점 시식코너 아르바이트를 찾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시식해보라고 권유를 받았지만 그곳에서 남편과 바람을 피우던 몸집 튼 상가 여자와 마주치게 되었죠. 일하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다 보니 모르는 척하려 했지만 그 여자가 먼저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 맞아요. 여기서 일하시나 봐요. 먹고 살기 참 힘들죠. 그러니까 이혼해주면 위자료 받아서 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계시나요? 하는 식으로 말이었습니다.
명품으로 많이 팔이 되었고 여행을 가는 것 같아서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를 몇 개나 샀느냐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던 걸 생각했고요. 연말에 기분이 우울해서 남도 좋게 말해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주둥이 다물라. 이 길로 가지 않으면 허거를 당하고 싶지 않다면? 애들은 기르며 살려야 할 것이에요. 전 들었는데 등록금도 못 내고 급식비도 얼마 안 되는 돈까지 없어서 애들이 속상해하는데요. 아이고, 엄마를 잘못 만나서 애들이 문제인가 봐요. 우리 큰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뭐라고? 유학이니 큰애. 우리 아이랑 같은 나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유학을 보낸다고 해요. 같은 나이에 지금 가서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미국 문화에 적응하고 대학에 가서 돌아올 거예요. 여차하면 거기서 취업도 하게 될 거고. 아무튼 수고해.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은 유학까지 보낸다는 말 저도 눈이 헷가닥 돌았어요. 여기서 헷가닥 안 돌 사람 남 얼마나 되겠나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돌아서던 그녀의 머리채를 계속 흔들었어요. 그래서 알바해도 잘렸어요. 그날 남편한테 전화해서 맺혀있던 모든 감정을 쏟아부었어요.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우리 딸한테는 고등학교 학비도 안 돼주고 급식비 10만 원 못 해달라고 해도 안 줬으면서 상간녀 딸한테는 유학을 보내줘라고. 내가 제대로 미쳤구나. 남의 자식한테는 그렇게 돈 처발라서 유학 보내면서 우리 딸은 불쌍하지도 않니? 적어도 내가 피가 흐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말을 하다 보니 감정이 더 격해져서 저는 짐승처럼 울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차분하게 저를 질타했어요. 얘야, 내가 년하고 낳은 딸 싫다고 했잖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상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또 우리 와이프 머리를 잡았더라. 사람들이 다 보는 백화점에서 너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라며 와이프를 돌아보았다. 미안해. 와이프는 나야 나네. 법적 와이프는 나란 말이야. 어떻게 내 앞에서 와이프를 우는 에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너랑 나랑 이미 끝장 본 사이인데 왜 자꾸만 질척거리는 거야? 끝내자 좀. 왜 집에 와서 제가 표정이 안 좋으니까 우리 애들이 단번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았어요. 저도 너무 답답한 이유를 알아요. 마음에 그러면 안 되지만 아빠가 키우는 다른 집 자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말을 해버렸지 뭐야. 그랬더니 애들도 많이 울더라고. 당연하죠. 어떻게 친자식은 모른 척 내버려 두고 피부치도 아닌 남의 자식을 그렇게 아끼는지 너무 서러웠어요. 그때 정말 이혼해 줄까 싶었는데 그래도 또 참았어요. 제가 여기서 놓아버리면 그 인간이 저 괴롭히며 떼어낸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속이 시험에 있지만 참고 또 참아왔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혹시나 이 인간이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가버리면 제가 이혼 안 하고 있었으니까 이 인간의 재산은 우리 애들이랑 저한테 오겠지? 그래서 악착 같이 이혼 안 하고 버티고 있었던 것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큰애는 스스로 공부를 해보겠다고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했고요. 둘째도 덩달아 운동하고 싶은 미련을 버리고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하던 아르바이트는 계속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은 일체 끊고 집에서 공부만 하고 있었죠. 한순간에 달라진 모습에 저도 놀랐습니다. 얘들아, 공부하기 힘들지. 그런데 갑자기 왜 공부야? 엄마가 학자금 보내줘야 하는데 미안해. 아빠가 너무 미워서 내가 성공해야겠다고 생각해보니까 공부를 잘해야겠더라고요. 너무 미워서 왜 성공을 하려고 해? 성공해서 뭐 하게? 성공해서 찾아가려고? 아니, 아빠한테 복수하려면 자식을 버린 거 후회하게 해줄 거야. 옛말에 조강지처는 버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 그런데 엄마도 버리고 우리도 버렸잖아. 아빠가 경솔하게 선택했던 것들. 오늘을 꼭 후회하게 만들 거야. 두고 보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빠 없이 우리가 잘 살면 최고의 보상이 되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살아가야 해. 아니야, 엄마.
어렸을 때 무엇을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복수는 그 사람을 괴롭히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아이를 버리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성공할 거니까 말리지 마세요. 아이들의 복수심은 상당히 강렬했고 저는 그것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저 곁에서 지켜보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열심히 돈을 벌어왔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우리만의 행복이라는 것이었어요. 애들이 마음을 다잡으면 많은 것이 변했죠. 일단 그렇게 되어서 기뻐했습니다. 성적은 한순간에 상위권으로 올라갔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면서 구체적으로 미래를 그리며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되면 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차분하게 플랜을 세워서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큰 변화가 있었구나 3살까지 만들었어요. 다행히 성적을 꾸준히 잘 유지해왔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좋지 않아 수시보다 정시를 노렸어요. 마침내 제가 원하는 대학 중 한 곳에 합격했는데 추가 합격이라 등록금을 내기까지의 시간이 짧았어요. 딸이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데 제 엄마가 등록금을 내기 어려워 보일 것 같아 아버지에게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에게는 첫 번째 학기 등록금만 내달라고 부탁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전화했으리라면 어떻게 될지 몰랐겠지만 딸이란 이유로 마음이 약해져서 등록금은 또 선뜻 내줬대요. 그래도 딸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니 기특해. 바로 등록금을 학교치에 보냈다고 했고 딸이 그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 나 대학에 붙었고 대학 다니면서 내가 알바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 가질 거야. 그리고 나중에 엄마 호강시켜 줄 거니까 조금만 참아. 응, 엄마는 호강 안 해도 돼. 아이, 우리 딸 행복하고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 잘 해주고 싶을 뿐 대 못해준 게 많아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딸이 힘들게 하지 않게 해줄게. 아,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이제 성인이고 내 삶은 내가 선택해서 나갈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내 걱정하지 마. 알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함을 느꼈었어요. 전 남편이 어떤 이유에서 우리 딸을 도와줬는지 느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기뻤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딸이 합격한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빠가 등록금을 넣었다고 들었고 확인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어떻게 해야 해? 아빠가 등록금을 넣었다가 철회한 걸까 봐. 등록 포기와 환불 신청이 절차대로 진행됐었어. 엄마, 나 대학 못 가게 돼? 어떻게 해야 해? 제가 남편에게 따져봐야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상대방 여자에게 들켰대요. 어떻게 된 거야? 등록금을 넣었는데 왜 환불을 한 거야? 이 마지막 학교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지 않아요. 따로 살고 있으면 남이라고 해야지. 남한테 왜 돈을 주고 그러냐? 그가 여전히 여러분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도 얼굴 없이 누구에게 자빠, 아빵하는 게 얌전하지 않아요. 거리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싸웠는지 아십니까? 싸움 끝에 돈을 받았던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아이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내 딸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미친 짓이에요. 왜 이리까지 하실 거죠? 단지 스트레스 때문이라면 얻어낸 결과물을 자랑하는 게 힘들었던 공부의 결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 딸에게 그렇게 대해도 괜찮겠어? 내가 그렇게 할 거 아닌가? 내가 너의 아들에게 한번 다가가 봐줄게. 그래, 한번 다가가 보라고. 아줌마, 미국으로 가볼까? 한번 따라와 봐. 건드린 새로운 사람에게 그 가능한 일인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요? 다른 사람에게 한타한 센세를 하시면서 앞으로 남편께서는 어떠한 이유라도 전화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사람인가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남자를 빼앗아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도 모자란데 부인과 자녀의 삶까지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제가 열받아서 남편의 전화번호를 찾아가 봤지만 그 집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고 없었습니다. 예전 남편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회사에 찾아가도 보안팀이 너무 많아 만날 수도 없었고요. 큰딸은 서러우며 분하고 답답하며 화가 나서 계속해서 울기만 했어요. 제가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었지만 그냥 딸을 품고 토닥여주는 게 제 가난한 자신에게 화나거나 하면서 상대방들의 쓸데없는 소리로 인해 참게 되더라. 오랫동안 서로 협의해온 이혼을 고수해온 그들이 어째서 내 것이 당당한지 제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저는 스스로 변호를 할 기회조차 없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과오를 뒤집었으며 이혼을 당하게 되었어요. 딸의 등록금을 내준 것으로 어떻게 전 남편을 달콤하게 속여서 등록금을 내게 하고 재와 이혼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인의 번영한 삶의 질투조로이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았습니다. 항소를 하려고 했지만 그들에 맞서야 하는 마음이 또렷하지 않아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며 그때부터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이들도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거부했어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가도 딸은 빨리 털어버린 채로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후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그해 대학에 들지 못했어요. 재수를 하게 되었고 다음에는 그때보다 더 좋은 대학에서 장학생으로 합격하여 4년간 장학금을 받아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8년이 지나 우리 자녀가 남자친구와 헤어져 제 나이에는 전 남편에게 수갑을 채우게 되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당신은 조강지에 처음 온 달인데 아직도 잘 지내시네요. 아니, 어떻게 여길 찾았어? 무슨 일이야?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는 안 돼. 나 바빠. 돌아가셔도 돼요. 걱정 마세요. 갑자기 온 건 아니니까. 어디 가시려나 봐요? 해외로 튈 생각인가 봐요. 피자 여기 있어? 체포해야겠다. 시간이 흘러갔어요. 우리 딸은 식품의학안전처에 입사하였고 아들은 경찰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배신당한 날 이후로 열심히 공부해왔습니다. 큰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식약처에서 공무원이 되었고 아버지를 속여먹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다니는 중에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보았고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결국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은 둘 다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큰딸은 우리를 버리고 자신의 삶을 망친 주범을 용납할 수 없다며 복수심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수심 덕분에 건전하게 성숙할 수 있었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과정은 어쩌면 좋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데를 주시하거나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난하게 자라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전 남편의 회사에서 비리가 있는지 계속 확인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나 전 회사에서는 많은 비리가 있었다고 하네요. 우리 딸은 공무원으로서 아버지의 식품회사와 공장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왔는데 그 결과 일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신고를 해온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차례 현장을 점검했지만 그날만 깨끗이 치워져서 아무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양심 고백을 통해 정확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철저한 사람이라서 그 성질을 제대로 활용했다면 더 큰 인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지르는 비리를 알지만 끝까지 부정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도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어쩌면 애서인지 알 수 없이 앞에 쓰시려는 말이 잘린 것 같습니다. 전체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작성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영상으로 식품을 보관하는 방법과 제조 과정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걸 보니 놀랐어요.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아주 더럽게 운영되는 공장에서 만들어졌지만 잘 포장돼 시중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상세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요. 더구나 부실한 운영과 세금 탈루로 비리를 일삼며 방조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어요. 그리고 법인 카드로 백화점에서 사용한 돈이 1년에 6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그 돈을 회사 운영에 필요하다며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누가 듣고 믿겠어요? 회사 운영에 명품 가방, 명품 옷, 스포츠카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서 심지어 검찰도 함께 나섰습니다. 제가 체포되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알고 보니 전 남편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미국으로 도주하려고 계획했었다고 합니다. 도주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즉시 수갑을 채워 체포당했고 외국으로 도망치려고 준비를 완료해 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날은 우리 아들인 경찰과 우리 딸인 식약처 공무원이 공동으로 수사에 참여하여 우리 아이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전 남편은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부당한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너희도 잘못하다. 그걸 알아.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남편의 체포로부터 보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당신과 나는 무슨 관련이 있나? 당신의 일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범죄자들은 어떻게 천리를 끊기는가?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화나게 만드는 거죠? 당신이 시작한 일이었어요. 우리를 사제에 가두고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도 마찬가지고 당신 때문에 천륜을 끈 것도 그렇죠. 그대로 번역하면 건근지라고로 수정하고 당신든 직접 대명사인 너 또는 당신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딸과 아들이 정확히 18년 후에 전 남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복수를 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 남편은 결국 수감되었어요. 그때는 조금 고소한 기분이 들었는데 시원한 감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잠시 후에는 시원한 기분이 들었어요. 전 남편이 수감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 여자와 결혼한 전 남편이 버려졌다고 해요. 형리를 하면서 이혼을 당한 것이죠. 주지처에 따라 들어 상대 여자는 그 인간이 만난 그대로의 자식들까지도 버리고 말았다고 했어요. 인간은 위험에 처하면 바로 다 포기한다고 해요. 그때 30년 동안 숨겨둔 체증이 쓸려내리는 것 같아서 눈물이 흘렀어요. 역시 모든 일의 결과는 어떻게 자신이 살았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전 남편의 마지막이 참으로 참담했지만 게다가 그 상대녀의 딸인 전 남편의 의붓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지만 적응하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냈고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온 것 같아요. 남의 자식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아픈 것이 아닌 우리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자신을 위해 잘 살기 위해 노력한 그 상대녀의 속이 아플 거라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인간이 이렇게 벌을 받았는데도 아직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깜박이에 처박혀서 염치도 없이 제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전하는 내용,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말 미안해요. 많이 지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잘못한 게 있어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시간 되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들 정말 잘 켜줘서 미워하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미안한데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돌아가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나 봐요. 아직도 제 머릿속이 엉망인 건 분명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눈치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치매에 걸린 건지 모르겠네요. 왜 그런 말을 저한테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쌍욕을 하는 지인이 있었는데, 원래 그 말이 무신경하는 게 더 무서운 거라던데.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좀 나아지네요. 나는 이번에도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머저리라고 그렇게까지 아까웠니? 묻고 싶긴 했당. 그러나 제 속도 모르게 말을 자꾸 하네라고 말했었어요. 그긴 많이 했지만
이제야 진정으로 시원하네요. 제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다들 아시시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지금 혼자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이제는 복수심이나 원망은 없어졌고 제 업무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큰 일을 겪어보니까 이제 작은 문제는 웃으며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구독자 여러분도 넓은 마음가짐으로 삶을 대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미소 짓는 날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